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3iSys에서 만든 신형 CPU 쿨러입니다. 한번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우선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iSys에서 출시한 RC410의 박스 크기보다는 조금 더 아담한데요. 이 아담한 크기 때문에 박스를 보관하기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TM41 본품이 들어있고 AMD 묵복 방지 가이드, 써멀 그리스 W15, 설명서, 공용 브라켓, 인텔용 백플레이트 2개, AMD랑 인텔용 브라켓 마개가 나사, 그리고 펜 버클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인텔 12세대를 위한 1700 소켓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타 CPU 쿨러들은 아직 준비를 못하는 것을 반하여 이번 TM41에는 벌써 1700 소켓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W15 주사기 제품을 제공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일회용 써멀 그리스를 제공하여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존재했지만 TM41에 들어있는 주사기형 써멀 그리스는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도 용량이 약간 남아 다음에 보관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AMD 전용 묵복기 방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AMD CPU는 인텔처럼 LGA 방식이 아닌 PG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PGA 방식이란 CPU에 핀이 달려있는데 인텔의 LGA 방식처럼 CPU 고정판이 존재하지 않아 CPU 쿨러를 탈거할 때 CPU도 같이 딸려오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을 일명 무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뽑기랄 경우는 CPU 핀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데 3iSys에서 세이프티 브라켓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CPU 쿨러를 안심하고 탈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CPU를 탈거했을 때 전혀 불안 없이 CPU 쿨러를 탈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관을 살펴보자면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한 가지의 색상만 제공하는 것과 반대로 3iSys의 TM41은 블랙과 화이트 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M41이라는 논 RGB 색상의 쿨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 가지의 선택지가 아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겠죠.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꽤나 괜찮은 마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PU 펜 모서리를 살펴보자면 고무로 낸 진동 방지 패드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패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뒤로 총 8개의 고무 패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블레이드 중앙에는 스티커가 따로 붙어있진 않은데 판매 페이지에는 스티커가 따로 붙어있는 것을 보아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팀 모스트 로고가 붙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이 더 디자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은 아노다이징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현재 쓰고 있는 RC410 화이트와 비교를 했을 때 TM41의 마감이 더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상단에 팀 모스트 로고가 양각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감 역시 꽤나 깔끔했습니다. 옆면은 그리 특이한 점은 없는데 CPU 펜 양측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C410 확인했을 때는 이런 화살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아 이번 제품부터 화살표를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컴퓨터 조립에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화살표가 크게 신경 쓰이진 않겠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한 3iSys의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을 살펴보자면 3iSys의 TM41의 히트싱크는 직접 전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출시했었던 RC410의 히트싱크는 간접 전달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직접 전달과 간접 전달은 각 고유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직접 전달은 쿨링에 더 효율적이지만 열을 고르게 분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었고 간접 전달은 열을 고르게 분배하지만 상대적으로 쿨링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고사양 CPU들은 수냉 쿨러를 사용하니 오히려 저중간급 사양의 CPU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전달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CPU 쿨러를 비교할 예정이라서 이 3개의 CPU 쿨러 장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된 CPU 쿨러는 AMD의 기본 쿨러, 3iSys의 RC410과 3iSys의 TM41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AMD CPU 규격인 AM4 규격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쿨러 RC410, TM41 모두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었던 백플레이트를 사용하고요. 써멀 그리스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쿨러 장착법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 맞춰서 기본 쿨러를 올려두고요. 나사를 조여주는데 이때 영상에서처럼 나사를 대각선 방향 순서로 조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각선 방향 순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한쪽 면만 나사를 먼저 조여주면 장력에 의해서 메인보드가 휘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사 체결이 완료하셨으면 CPU 쿨러에 있는 4핀 단자를 메인보드 CPU 펜 커넥터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쿨러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RC410과 TM41은 쿨러 장착법이 동일했는데요. 일단 백플레이트 구멍에 맞춰 브라켓 마개를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개 위에 AMG 세이프티 가드를 올려주고요. 공용 브라켓을 세이프티 가드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4개 구멍에 맞춰서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CPU 방열판에 있는 펜을 먼저 제거해 준 뒤에 이 방열판을 공용 브라켓에 맞춰 놓은 뒤에 나사를 조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CPU 펜은 방열판에 끼워준 다음에 쿨러에 있는 4핀 단자를 CPU 펜 커넥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V ARGB 단자를 메인보드 5V ARGB 커넥터에 연결하셔야 되는데 이때 절대로 12V ARGB 커넥터에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단자가 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사즈 쿨러다 보니까 RC410, TM41이 기본 쿨러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작업을 더 거쳐야 됐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꽤나 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쿨러를 장착을 했는데요. 장착했을 때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TM41이 가장 예뻤습니다. 일단 기본 쿨러는 어떠한 LED, RGB도 나오지 않기에 꽤나 칙칙해 보였습니다. 물론 논 RGB를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와 반대로 RC410과 TM41은 모두 ARGB를 지원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TM41이 RC410에 비해서 마감도 더 깔끔하고 광량도 더 좋은 것 같아 TM41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쿨러 RC410 TM41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유리판과 강판이 모두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며 케이스에 붙어있는 유니펜의 RPM을 800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단 후면에 있는 펜은 유니펜이 아니라 기본 케이스 펜이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시스템 사양이 이랬는데요. 자, 먼저 기본 쿨러부터 알아보자면 기본 쿨러는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46.8도랑 49.5도 사이에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이긴 하지만요. CPU Z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고 온도 81.3도를 찍다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8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데요. 이번에 에이펙스 레전드 사격장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온도가 76도에서 77도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게임에서는 무려 76도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는 80도를 넘어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간단한 작업이라면 괜찮겠지만 게임 플레이 혹은 고사양 작업하게 된다면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5600X에는 기본 쿨러로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 스레시스의 RC410이었는데요. RC410은 배경화면에 있는 상황에서 34.5도와 38.1도로 오가면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최고 온도 57.5도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기본 쿨러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사격장에서는 52도에서 55도 사이의 온도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괜찮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시스의 TM41의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TM41은 배경화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34.5도와 36.4도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RC410은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TM41은 RC410보다는 소폭 더 좋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PU Z를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TM41은 56.3도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RC410보다 여전히 소폭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사격장에서는 53도, 54도로 오가면서 RC410과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TM41이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RC410과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TM41이 소폭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이젠의 기본 쿨러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찍으면서 스로틀링도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CPU Z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는 동안 스마트폰 데시벨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사용한 스마트폰은 아이폰 SE2이며 본체 바로 위에 놓고 측정했습니다. 사실 주변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였지만 아무래도 가정집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 쿨러의 소음은 대략 38에서 39dB 사이로 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곁에 있었을 때 소음이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RC410은 대략 35.5에서 36.3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기본 쿨러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CPU Z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기 전과 후를 확인했을 때 꽤나 차이가 났던 것에 반하여 RC410은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TM41도 대략 RC41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음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정숙했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소음이 작았습니다. RC410, TM41 둘 다 이 정도 수준이면 게임 플레이나 고사양 작업을 했을 때 소음으로 인한 방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RC410과 TM41 중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더 좋을까 여쭤보신다면 TM41이 RC410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쿨링적인 부분에서도 소폭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3RC에서 새롭게 만든 TMH12025 팬을 새롭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RC410에 달렸던 기존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바람구멍이 5개이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바람이 나오는 것을 받아요. TMH12025는 11개의 바람구멍에서 강력한 풍압이 나와 쿨링에 조금 더 효율적이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의 현재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RC410 블랙은 32,000원, RC410 화이트는 34,800원, TM41 블랙은 29,900원, TM41 화이트는 29,300원. RC410도 분명 좋은 성능에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TM41이 이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시리얼시스는 이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실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확인해보자면 대부분 단색 LED이거나 오토 RGB를 가지고 있고 약간 부담스러운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TM41은 2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쿨링과 소음, 게다가 ARGB까지 지원하고 있고 디자인도 아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심플하지도 않은 그 중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쿨러의 높이도 153mm로 대부분의 케이스와 호환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제가 튜닝 램을 사용하면서 장착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간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라이젠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무뽑기를 예방하는 세이프티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과 인텔 12세대의 1700번 소켓을 벌써 지원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컴퓨터를 맞추거나 아니면 이번에 기본 쿨러에서 새로운 쿨러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시리얼시스의 새로운 제품인 팀모스트 TM41 ARGB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